정리해보자면요. 초고도 비만 시절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3가지 이유는요. 안녕하세요. 차다연입니다. 저는 키 160cm에 작년에 최대 몸무게 100kg까지 찐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굴러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살찔 동안 계속 방치만 했었을까요? 제가 과연 중간중간 다이어트를 계속 시도하지 않았었을까요? 저는 정말 꾸준히 다이어트를 시도했었습니다. 100kg이 되어서도 100kg까지 도달하는 와중에도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이어트를 했다 안 했다 하는 빈도가 잦았다는 것 뿐이었죠. 단, 문제가 있었다면 실패한 다이어트 방법을 계속 시도했었다는 것 뿐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초고도 비만 시절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문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제 자신을 고문하는 듯한 느낌으로 했었습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음식을 참으면서 최대한 다이어트를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다이어트를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도한 절식과 제 라이프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운동, 라이프 스타일 등 나의 일상을 전부 고문한다는 의미인 거죠. 즉, 나의 모든 행동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다이어트는 항상 괴롭고 힘들고 굶주리고 짜증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먼저 고문하는 규칙들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밤 6시 이후 아무것도 안 먹기, 과자 아예 안 먹기, 탄수화물을 고구마만 먹기 등 제가 다 기억하기도 힘들 만큼 아주 다양한 규칙들을 정해놨던 거죠. 또 음식을 먹을 때마다 고문과 시험에 시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 1개를 먹더라도 이걸 먹어야 될까 안 될까부터 시작해서 먹으면 살찌지 않을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는 압박에 제 자신에게 고문을 가한 것이었죠. 빵 1개 먹으면 내 다이어트는 끝이야 라는 생각과 이거 하나쯤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쩌다 빵을 먹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실 빵을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먹었기 때문에 맛있지도 않고 끝내는 찝찝함이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빨리 끝내야 하는 일,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제 다이어트에는 항상 목표 체중과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를 고문하면서 꾸역꾸역 다이어트를 했었던 거죠. 사실 이렇게 고문하는 다이어트를 하면 며칠 못 가서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목표 체중에 도달하고 고문을 끝내는 순간부터 파티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지긋지긋한 모든 고문으로부터 해방되는 순간 식욕과 스트레스가 폭발해서 미친 듯이 먹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속 불가능한 나를 고문하는 다이어트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중에만 집착하는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오직 체중에만 집착을 했었습니다.
인바디, 근육량, 수분량, 체지방량 등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몸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이 오로지 체중계의 숫자만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초고도 비만일 때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책을 읽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마다 자극적인 제목만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만에 20kg 빼기, 먹으면서 30kg 빼기 등 이러한 유형들의 책을 찾고 읽게 된 거죠. 제 몸과 건강에 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보다는 빨리 체중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책만 골라 읽었던 거죠. 물론 이 책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 단지 초고도 비만인 제 상황과는 맞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초고도 비만은 단기간 잡고 다이어트 하는 게 사실 힘드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접했더라도 오로지 살만 빼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즉, 그저 체중계의 숫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 체중계의 숫자에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늘 체중이 줄 수는 없는 노릇인데 그걸 알면서도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체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우울하고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왜 체중이 줄고 느는지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줄어 있어야 되니까 이 체중계의 숫자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황에 맞지 않은 이전 방식의 다이어트입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절식과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여러 번 성공했었습니다. 그때는 체중이 많이 나가도 60kg 정도였기 때문에 비교적 단기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살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요요가 오더라도 어차피 또 똑같은 방식으로 빼면 되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습된 절식과 운동, 이 방법이 과연 초고도 비만이 된 저에게는 맞는 방법이었을까요? 절식과 운동을 하는 방법은 날씬해서 마름 또는 통통해서 날씬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효과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초고도 비만에서 비만, 비만에서 과체중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나에게 다소 맞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초고도 비만인 저는 단기간 살을 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음식 중독,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성공했던 다이어트 방식처럼 단지 안 먹고 몇 달 만에 몇십 킬로 빼는 것은 초고도 비만에게는 애초에 무리한 다이어트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제가 이전에 성공했던 방법은 지금의 몸과는 많이 다른 상태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이어트 방법 또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고도 비만인 제 상황에서는 절식과 운동보다는 생활 습관을 조금 더 개선할 만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필요했던 것인 거죠. 정리해보자면요. 초고도 비만 시절 제가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3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는 고문하는 다이어트, 둘째는 체중에만 집착하는 다이어트, 세 번째는 상황에 맞지 않은 이전의 방식의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입니다. 초고도 비만 시절에 저에게 다이어트란 가혹하게 나를 채찍질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반복되는 다이어트와 요요, 그리고 엉망인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어느새 제 몸은 살이 잘 찌는 몸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본인에게 잘 맞는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